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직원 50명에서 299명까지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감당 불가능한 폭탄이 터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52시간 근무제 그동안 이제 계도 기간이었는데 중소기업들이 좀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늘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 지금 사정이?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유례없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제도 도입 준비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금년 말 계도 기간을 종료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 정책의 신뢰성을 지켜야 하는 등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은 중소기업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좀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큽니다. 네. 요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심정을 표현하자면은 예. 걱정과 불안 그리고 체념 이런 뭐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네. 이 주 52시간제를 만약에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처럼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워낙 우리나라 이제 그동안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니까 네. 좀 벌칙 규정이 조금 이제 좀 강한 편이죠. 네. 그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겨운데 52시간에 대한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에 발표를 하면서 뭐 나름대로 다 중소기업들 준비가 돼 있다. 내년에 10곳 중에서 9곳이 지킬 수 있다. 또 이렇게 예.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도대체 정부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전혀 현장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저희 조사 결과하고 네. 정부 조사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예.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조사 규모의 차이인데,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 2만 4천 개소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를요? 예, 전수조사를 했고, 저희는 500개 기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식의 차이로 이렇게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조사 대상의 차이입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조사 대상 500개 기업 중에서 네. 제조업 기업의 비중이 70%, 네. 그러니까 한 350개소 정도였는데요. 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이게 한 32% 정도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32%밖에 안 됐군요. 정부 예, 조사에서는. 사실 이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예.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조사 주체의 차이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도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예. 법 위반 시 제재 등을 감안을 해서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지만 네. 역시 신청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조업들이 워낙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제조업을 좀 많이 했어야 된다는 주장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로 10곳 중에서 4곳 정도가 전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 52시간 제도 이게 시행은 돼야 네. 되고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 속도가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보다 너무 빨랐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2004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년 동안에 이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됐는데 예.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년 7월부터 이제 300인 이상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예.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과거 주 5일제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네. 적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중소기업이 당면한 그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주 52시간제 하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근무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미흡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주 52시간제 도입의 최대 관건은 어쨌거나 이제 인력 문제인데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추가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인력으로 근무 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조치가 없이 시행이 네. 될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100%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납기를 못 맞추고 네. 그래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들을 더욱 옥죄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되면은 사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8년도에 네. 주 52시간제도 법 개정 당시에 조사한 네. 바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의 이제 임금 감소율이 한 12.5% 정도 된다고 해요. 임금 감소율이 12.5% 예. 정도요. 예, 예. 아유, 큰 돈인데요, 그러면. 예, 이처럼 급여가 줄게 되면은 네. 숙련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더 많이 급여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직할 가능성이 크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주 52시간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직원의 급여도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 인력 그런 유출에 따른 네. 인력난 가중 등이 이제 되풀이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생산성 향상이 없게 될 경우에 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현장에서는 부족 인력이 한 19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숙련된 직원들이 떠나면 또 못 떠나도록 잡기 위해서는 급여를 또 좀 더 올려줘야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형편에 더 올려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확보도 어렵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는데 특히 그런 데가 좀 심하게 나타날 것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들 수 있는 업종들이 이제 뿌리 산업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 처리라든지 예. 또는 금형이라든지 용접 뭐 이런 뿌리 산업 부분이 타격이 좀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부분에는 지금 그쪽 업종의 경우에는 숙련 인력분들도 대부분 또 고령이시고 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네. 새로운 어떤 그만한 숙련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 예산정책조 조사로는 12.5% 정도가 줄 거라고 그랬는데 예. 줄게 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투잡을 뛰어야 될 그런 형편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미 52시간 제도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뛰거나 네. 또는 동종업종의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일가 시간 후에 추가 근로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네.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현장 근로자분들 중에는 그동안에 생계라든지 소득 보전을 위해 가지고 예. 연장 근로 수당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급여 감소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할 경우에 근로자들의 건강에 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거죠.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큰 영향이 타격이 없이 가는 경우도 꽤 있던데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서 임금이 줄게 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런 또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부가 바라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옳은 선한 정책이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예, 가져오지 예, 않을까 이런 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그 직원들을 좀 탄력적으로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탄력 근로제 해서 지금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벌써 국회에서 예.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뭘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탄력 근로라든지 선택 근로와 관련한 유연 근로 근무 체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력 근로 6개월 부분은 뭐 이 경사노위에서 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합의한 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예. 이게 그 탄력 근로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그래서 업종들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력 근로 제도는 네. 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이렇게 구분되는 네. 그런 업무에 있어서 사전에 근무 스케줄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유연 근무 제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선택 근로는 예를 들어서 R&D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이 집중적인 근로와 근로자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네. 그런 업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탄력 근로에 적합한 업종과 네. 선택 근로에 적합한 업종이 각 다르기 때문에 탄력 근로 하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네. 하게 된다라면은 이 유연 근로 제도는 같이 가져야 된다. 즉 아. 다시 말씀드려서 탄력 근로제 뭐 노사 간에 합의된 대로 6개월 네. 그리고 선택 근로도 지금 정상 기간 1개월을 최소 3개월까지는 좀 확대를 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 중소기업계의 이제 네. 요청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이 주 52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로는 가고는 있는데 그러려면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 근로제도라든지 선택 근로제도 함께 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 68시간 할 수 있을 때 예. 그때 맞춰져 있는 근로 체계거든요. 네. 그런데 주 52시간제로 되면서 또 주 네. 52시간제에 맞는 네. 유연 근로제도 같이 좀 입법적으로 정비가 돼 줬어야 되는데 네. 지난번 주 52시간 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 말이죠. 이 예.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랬던 적이 이게 있습니다. 노동 어떤 제도의 개선을 하려면 환경도 정확히 갖춰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간이 길다면서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리처럼 주당으로 네.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네. 월 연 단위로 추가 근로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연 단위로. 네. 예, 예. 그래서 훨씬 좀 우리보다는 탄력적으로 그렇군요. 근로 시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뭐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도 국회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데 일본은 1년으로 돼 있군요. 그 이제 자, 일본은 네. 탄력 근로, 선택 근로가 별도로 있고 일반 네. 근로 시간 운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제도들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시행을 이제 한 달밖에 남겼지 않았습니까? 네. 뭐가 좀 다급하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뭐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입법적인 보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만성적인 그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지금 가시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네. 이게 무작정 이 또 계도 기간 종료라고 하게 되면은 네. 중소기업 미치는 이 충격과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크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네. 계도 기간 종료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미흡했던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충격 등에 따라서 네. 추가 채용 비용 부담도 커졌고 그리고 또 일단 경영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네. 중소기업 같이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그런 데는 잘 취업을 하기를 꺼리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안 됐던 거니까 이런 현장 어떤 상황을 좀 잘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그런 어떤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최대한 해소책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지원 방안들도 같이 좀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